자, 9번입니다. 상수 a, b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함수식이 있습니다. 일단 3차 함수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뭐예요? 그죠? 상수항이 없어요. 즉 상수항이 없다는 얘기는 이 fx는요. 원점, 그죠? 0,0을 지나는 그러한 그래프겠네 라는 생각 언젠간 쓰이지 않을까. 자, 가와 나에서 뭐 보니까 아유 뭐야 이거 마이너스 1 집어넣은 함수값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그리고 이렇게 된 거는 뭐 8보다 크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됐고. 자, 옳은 것을 고르세요라고 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은 일단은 가나다 문제의 특징은 뭐죠? 그쵸? 기억에서 생각이 니은 그리고 디귿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갈수록 계속 그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재활용되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보자. 방정식 f'x는 0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은 그쵸? 기하적으로는 맞아요. f'x의 그래프와 그다음에 0은 x축이죠. 즉 x축과의 교점이 두 개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기억이겠네요. 자, 그러면 기억에서 f'x를 한번 식을 구해 보도록 하자. 일단 여기다 밑에다 써놔 볼까요? f'x의 식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3x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이렇게 요거 뭐야?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데 지금 a도 모르고 b도 몰라요. 그러면 이 녀석이 x축과의 만남이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별식을 떠올릴 수밖에 없겠고,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이제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판별식은 이제 4분의 d 전략으로 가는 게 좀 합리적이겠죠. 그러면은 a 제곱 마이너스 3b가 됨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요 a 제곱 빼기 3b가 0과의 대소 비교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 판단을 하게끔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결국에는 요 A와 B와의 어떤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게 바로 가와 나를 통해서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겠지.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가와 나에서 알려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니까요. 함수값이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1보다 크다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냥 대입해 보는 거야.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식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1이 양옆에 싹싹 날아가고요. a는 b보다 크네요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가하 조건에서 쉽게 발견되는 정보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1을 집어넣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뺀 것이 8보다 커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한번 가볼까요? 1을 집어넣으면은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되겠죠. 거기에서 뺄게요. 무엇을? f 마이너스 1을 뺄 건데 아까 f 마이너스 1은 여기 썼네요.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라고 써놨죠. 물론 뭐 또 해도 되지만 마이너스 1 더하기 a 빼기 b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a가 이렇게 날라가죠. 이렇게 a 날라가죠. 그 다음에 b가 두 개가 되고 a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암산 잘하세요. 나는 미리 해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2b가 되고 플러스 2가 되고 그죠? 그것이 이제 8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맞나요? 자, 이것도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은 2b는 6보다 크니까 b는 3보다 큽니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두 번째 나 조건에서 발견되는 a, b와의 관계 중에서 이제 b에 관한 이야기만 나오네요. b는 3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가에서는요 뭐예요? a가 b보다 큽니다. 그런데 나에서는 b는 3보다 큽니다라고 했거든. 그러면은 딱 봐도 뭐요? b가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 조건의 최종 그 정보는요. a는 b보다 큰데요. b는 3보다 커요. 이렇게 abc가 아니라 ab3을 이렇게 한 줄에 나타낼 수 있는 정보가 있겠다. 즉 우리는 ab에 관한 정보가 이렇게 가나 조건에서는 얘를 하나 이렇게 발견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은 이제 지면이 좀 작으니까요. 얘를 좀 지울게요. 다 지우고 우리에게 필요한 정보 가나 조건의 정보는 이겁니다. A는 B는 크고 A는 B보다 크고 B는 3보다 크다. 즉 A, B, 3 순서대로 이렇게 대소 비교가 되어 있다가 이제 가와 나의 정보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가나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 기억을 이제 판단해야겠죠. 자, A 제곱과 이거 지우고 A 제곱 빼기 3B가 나의 목표는 0보다 크냐, 즉 0과의 대소를 이렇게 찾고자 함이고 그것을 이용해서 이제 그 가나 조건 그죠? 이거를 이용해서 얘를 한번 적용을 시켜 보는 거죠. 9번이 조금 어려운 느낌이 들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 조건을
여기에다가 조금 깔끔하게 이렇게 적용하는 생각이 조금 어색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같이 볼게요. 뭐냐면은 봐봐요. 잘 보세요. a 제곱 빼기 3b는요. 봐봐요. 일단은 a가 더 b보다 크잖아요. 맞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a 제곱은 b보다 크니까 a 제곱이 b 제곱보다도 크죠. 그러니까 a 제곱과의 a 제곱의 문자를 b 제곱으로 바꿔주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한번 a 제곱 빼기 3b가 있고 a 제곱보다 작은 b 제곱이 있잖아. 그러니까 b 제곱에서 3b를 빼면은 이쪽이 더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그죠? 얘랑 비교했을 때에는 a 제곱과 b 제곱의 차이만 있는데 b 제곱이 더 작으니까 괜찮죠? 괜찮죠? 좋아요. 자, 그런데 보시면은 얘는 b로 싹 묶어주시면요 b 빼기 3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b가 3보다 크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b도 3보다 크다, 즉 플러스 b 빼기 3도 플러스, 왜냐면 b는 3보다 크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무조건 0보다 크겠다. 그래서 a제곱 빼기 3b는 얘보다 큰데 얘가 0보다 크니까 마치 3단 논법처럼 얘는 0보다 크다가 확실하게 된 거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그죠? 판별식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서로라는 도질근이 맞죠. 그러니까 기억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어때요? 기억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가나를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적용시키면은 A, B, 3의 관계식이 이렇게 되는 건 알겠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연습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x가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는 그런 x들일 때에 도함수의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금 기억에서 뭘 배웠어요? 그러니까 가나다 문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는 기억에서 쓰인 그 개념들이 니은, 디귿 계속 재활용된다라고 했었죠. 그럼 우리가 기억에서 뭘 배웠죠, 지금? 그렇죠. f'x는 x축과 x축에서 그러니까 는 0이 서로 다른 두실근이니까 그래프상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 즉 우리가 기억에서 배운 그 교훈으로서는 이렇게 밑에다 써볼게. 이제 니은을 구하고자 함입니다. 이거를 지우자. 저리가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니은을 가자. 니은, 여기다 니은. 자, 우리가 기억에서 배운 것은 f'x가 그죠? 여기 f'x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를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 작은 x들에 대해서는 f'x가 0보다 크다, 그림 기하적으로는 x축 위에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교점의 위치는 전혀 정보가 아예 없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은 마이너스 1하고 1의 그 사이에 있는 값들이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다는 얘기는, 그렇죠,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를 파악해 보세요. 그게 바로 만약에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기다 한번 좀 더 길게 그려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 아니야 그죠? 여기 이렇게 지우고 x축을 좀 길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이 뭐 이렇게 있냐,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 보라는 거죠.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데 있으면 어때요? 둘 다 x축 위에 있잖아요. 양수잖아. 그죠?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럼 1도 여기 있어서 둘 다 양수다.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를 파악해 보세요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이너스 1과 1이 이런 식으로 여기 안쪽에 들어와 있다면은 당연히 뭐 둘 중에 하나라도 안쪽에 들어와 있다면은 이렇게 음수가 돼버리니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에서의 판단은, 니은에서 물어보는 것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을 통해서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것을 알려주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를 좀 파악해 보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 파악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바로 f 어디 갔어? f 마이너스 1,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 1이 만약에 양수를 갖는다면, 혹은 음수를 갖는다면, 이런 식으로 함수값, 그러니까 f 프라임 입장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통해서 위치를 파악할 수 있겠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만약에 양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뭐 이런 데 있거나 이런 데 있겠죠. 맞아요? 만약에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 음수가 나왔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은 이런데 사이에 존재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우리는 f 프라임 마이너스 1과 f 프라임 1 이 두 녀석의 부호를 좀 다시
조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 컨셉은 기억에서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합니다. 맞죠? 자, 그래요. 그러면 f'-1의 식을 좀 구해보도록 하자. 어디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마이너스 1. 그죠? 여기 도함수에다가 집어넣어야겠죠. 그럼 집어넣어 주시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써보자.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될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0보다 크냐 작냐 이걸 판단해 보세요 라는 거잖아요. 그 연습은 우리가 기억에서 했던 것과 거의 흡사해요. 그죠? 우리는 a, b, 3과의 대소 비교를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 여기 어디 갔니? 그래요. 3 빼기 2a 플러스 b를 그대로 한번 선생님 써볼게요. 이렇게 해서요. 봐봐요. 어차피 A보다는 B가 더 작잖아요. 반대로 B보다는 A가 더 크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내가 여기도 왜 이렇게 오늘 클릭질이 안 되니? 됐다. 미안. 그러면 나는 뭘 비교할 거냐면요. 보세요. 이 녀석과 요 3a 여기 색깔도 바꿔. 3-2a 플러스 b하고요. 3 마이너스 그쵸 2b 플러스 b와의 대소 비교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요. 일단 결론은 봐봐요. A는 더 크거든. 근데 거기서 2A와 2B만 따졌을 때는 당연히 2A가 더 큰 거 아니야. 그러면은 3에서 더 큰 걸 빼니까 이쪽이 더 오히려 커지게 되는 거지. 더 작아지는 걸 뺀 거니까. 2A와 2B를 비교했을 때는 2B가 더 작잖아요. 그죠? 그러면 3에서 더 작은 걸 빼니까 값은 이쪽이 더 커지는 거지.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부동호 방향은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됩니까? 그죠? 3 마이너스 b가 되겠지. 근데 b는 아까 3보다 크다며요. 3에서 3보다 큰 걸 뺐어. 그럼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뭔지 아시겠죠? 지금 봐봐요. 이 생각의 컨셉은 뭐냐면은 자, 기억과 니은을 우리 선생님이 지금 부등식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결국에는 0과의 비교를 했잖아요. 컨셉은 뭐냐면 봐봐요. A하고 B는요 서로의 관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A는 B보다 크다, B는 A보다 작다 이 관계만 있는데요. B는 구체적으로 어떤 값과의 비교가 되어 있잖아요. B는 정해진 3이라는 값보다 크다라고 하는 B의 경계, 그러니까 3의 어떤 그 3과의 대소 비교, 딱 어떤 값과의 대소 비교가 명확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생님 어떻게 했죠, 그죠? 얘로 넘어갈 때 A라는 문자를 지운 거야. 그러니까 A라는 문자를 지우고 B로 바꾼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대소 비교를 한 거고요. 마찬가지로 똑같아요. 나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생각이 어차피 나는 f'-1이 0과의 비교를 할 거야. 그러니까 나는 구체적인 값과의 비교를 할 거란 말이야. 맞죠? 그런데 A하고 B가 있어요. 그런데 B는 정확하게 3과의 비교가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A를 빼고 B로 바꿔본 거야. 그렇게 하고 보니까 이런 식으로 부등호 방향을 결정할 수 있었다라는 거고 더불어서 더 나아가서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0과 0보다 작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컨셉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 거였어요? 그렇죠. A를 빼고 B로 바꿔. 그러면서 생기는 부등호 방향을 결정해. 그러면은 끝이야. 왜냐고? 바꿔주면은 다 뭐예요? B로만 표현된 식이 나오니까. B로만 표현된 식은 정확하게 3과의 비교를 통해서 어떤 값과의 비교가 가능하니까. 이런 컨셉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명확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깔끔한 문제인 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f'1은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0보다 작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위치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요 사이에 있다라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데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위쯤에 마이너스 1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는 이미 이것만으로 거짓임이 밝혀졌지. 왜요? 마이너스 1보다는 조금이라도 크고 1보다는 작은 애들에 대해서 그런 모든 x들에 대해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건데 아이고야.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은 분명히 그러니까 1이라는 위치는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1이 뭐 여기 있든 뭐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보다 조금이라도 오른쪽은 분명히 음의 값을 갖는 애들이 무수히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니은은 그냥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거짓임을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문제를 끝까지 확인하는 의미에서 f'1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자, 그러면 f'1은요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요? 그죠? 여기 도함수에다가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은 3 더하기요 2a 더하기 b가 됩니다. 그럼 당연히 양수죠. 왜냐면은 3은 양수, 3보다 크니까 b는 양수, 3보다 크니까 양수니까 당연히 양수가 맞아. 그런데 그냥 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기억, 니은하면서 어떤 생각을 계속 반복했죠? 그렇죠? 내가 판단하고자 하는 최초의
식에서 A를 빼고 B만 가지고 판단을 했죠. 그 컨셉을 계속 한번 연습을 해보자. 그러면은 이것은 A를 B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3 더하기 2B 더하기 B가 되는데 어차피 이건 다 더하기잖아요. 연결되어 있는 게. 그러니까 더 작은 B로 바꿨기 때문에 당연히 값도 더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지금 3 더하기 2B 더하기 B 자체가 뭐예요? 3 더하기 3B예요. 3 더하기 3B인데 B가 3보다 크잖아. 그러면 얘는 9보다 커요. 9보다 큰 거에서 3보다 큰 걸 더하니까 그렇죠. 이거 왜 이래? 12보다 큽니다. 12는 당연히 양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F'1도 12보다 크다. 꽤 구체적인 범위가 나왔다. 당연히 양수고요. 그러니까 1은 여기 F'X 도함수의 입장에서 이쯤, 그죠? 이쯤 존재해가지고 양의 값을 갖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1이 이쯤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이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왜 틀렸는지 구체적인 반례가 여기 존재하겠네. 얘네들이 이제 반례가 되겠지. 얘네들은 그죠? 도함수의 값이 음수가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니은은 일단 거짓 확인 다시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요 디귿을 이제 판단해 볼게요. 자, 디귿은 얘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두 개가 되도록 하는 그죠? 뭐예요? K 값의 개수를 한번 세워보세요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의 해석은 어떻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 그죠? 바로 fx는 넘기세요. 그러면은 f'kx라는 건데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그리고 얘는 뭐죠, 얘들아? 그죠? 직선입니다. f'k K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예요. K라고 하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를 갖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 이렇게 되는 거지. 다시 한번 K라는 점에서의 fx가 그려졌을 때 K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겠죠. 그 녀석을 기울기로 하는 직선 어떤 직선? 그렇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fx와 그래프를 동시에 겹쳐서 그려졌을 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2개, 즉 교점이 2개. 그럼 얘는 어차피 3차식이죠, 얘들아. 3차식이고 얘는 직선이에요. 3차 그래프와 직선 1차식이 교점이 2개다라고 하는 것은 그쵸. 하나는 통과하는 교점, 또 하나는 접점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래프의 분석을 해 나가야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니은에서는 무엇을 배웠어요? 그렇죠. f'x가 마이너스 1이 여기, 1이 여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맞죠? 그러면은 이 니은에서 배운 이야기를 토대로요 우리가 그래프의 개형 fx의 개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니은에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 번 더 재활용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이게 바로 f'x입니다. 나는 지금 디귿을 시작하는 거예요. 디귿을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당연히 무슨 값? 그죠? 극대값 그리고 극소값을 가질 거야.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얘들아? 그렇죠? x축. 일단은 이 그래프, 그러니까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를 그릴 건데 나는 이 그래프는 그렸어. 물론 아직도 불완전하지. x축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렇죠? 그런데 봐봐요. 우리가 이 녀석은 뭐죠? 원점을 지나는 그래프를 그려줘야 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를 그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전체적으로 확실하게 관찰하기 위해서는요. 원점이 어디 있는지도 좀 아는 게 맞아요. 원점이 어디 있는지도 아는 게 맞다. 맞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보세요. 얘는 지금 원점을 지납니다. 원점을 지나? 그러면은 당연히 0,0이 어딜까? 그러면은 우리가 방금 니은을 판단할 때 마이너스 1과 1의 위치도 내가 지금 분명히 찾았어요, 우리가. 그러면은 보너스로 0의 위치도 한번 찾아보자. 내가 0의 위치를 찾는다는 얘기는요, 바로 y축의 위치를 찾을 수 있지. y축의 위치를 찾았다는 얘기는 그쵸, 이 fx가 원점을 지나도록 이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x축도 그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다시 니은으로 돌아가서 f'0을 한번 조사해 볼게요. 맞죠? 근데 f'0은 뭐예요? 약간 장난이죠? f'0은 뭐예요? b죠, b. 그냥 b잖아. 근데 b는 뭔데요? 그렇죠? 3보다 크니까 당연히 양수예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하는 녀석은 양의 값을 가져요. 그렇죠? f'0은 양의 값을 가지니까 0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1보다는 왼쪽이지만 교점보다는 오른쪽 이런 데 존재하겠다. 여기.
0이 여기 존재하겠다. 그러니까 y축은요.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교점의 오른쪽 여기 맞아요? 그러니까 f'x의 오른쪽에 y축이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무슨 오른쪽? 그 교점의 오른쪽에 이렇게 y축이 이렇게 존재하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 y축을 그대로 따라 내려서 우리가 y축의 위치를 어느 정도는 또 알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었지. 이게 y축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y축과 만나는 점 이게 바로 뭐예요? 그렇죠. x축이 되는 거잖아, 얘들아. 이게 x축이 되는 거잖아. 왜냐고? 원점을 통과하도록 상수항이 없는 게 fx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x축도 이렇게 금방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색깔을 좀 더 달리하자. 이렇게 x축도 이렇게 바로 금방 그려낼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fx의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꽤나 구체적으로 찾아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 특징이 뭐예요? 극대극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극소를 지나면서 올라오는 상황에서 원점을 지난다. 근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놓고 보니까 좀 너무 이쪽 부분이 컴팩트하게 그려졌으니까 생각하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어서 요만큼만 다시 한번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편하게 다시 그릴게요. 위에 것과 상관없이.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여기다 이제 크게 그릴게요. x축, y축 그려주시고요. 이렇게 되고 극대극소가 아까 어떻게 돼 있었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었지. 안 돼.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원점을 원점을 이렇게 통과하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 기억나시죠? 좋아요. 여기까지가 일단은 fx의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fx였어요. 자, 근데 나는 무엇과의 교점이 두 개가 되도록 그렇죠? 무엇인가의 값 이게 뭐예요?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k가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f'k야. 만약에 k가 여기 있잖아요. k가 만약 여기 있잖아. 그러면은 이게 바로 f'k예요. 그런 것들을 기울기로 하는 x 뭐예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 그러니까 원점은 여기 딱 있잖아요. 그러면은 얘를 지나는 어떤 기울기들을 갖는 직선들이 있는데 걔와 fx와의 교점이 몇 개? 두 개가 된대요.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니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바로 두 가지의 그래프가 떠오를 거야. 첫 번째 바로 이거. 빠바바바밤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접점 교점 이런 식으로 그 교점이 두 개인 거 아니면은 뭐예요? 아니면은 그쵸 이렇게 여기가 이 원점 자체가 접점이 되어서 이렇게 되는 상황 좀 그래프가 많이 좀 이상한데요. 이렇게 되는 상황이네. 이렇게 이해되세요? 여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그림을 막 그렸지 이렇게 떨어지니까 어느 순간 이점에서 교점이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쭉쭉 떨어지면 맞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쪽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저 밑에서 하나 이렇게 교점이 두 개.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바로 요 두 개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기울기를 갖는 k는 뭐겠니? 바로 k는 그죠? 접점에서가 그 k가 되겠죠. 그러니까 k는 여기서 하나 k 존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였어요? 그렇죠. 그냥 이 점 자체가 그러니까 원점 자체가 접점이었으니까 얘도 k로서의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k가 두 개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디귿이었지. 왜냐면 보세요, 얘들아. 얘랑 평행한 게 여기도 하나 있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네요? 얘랑 평행한 게 여기도 하나 있지. 그럼 선생님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할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붙여넣기 해보세요. 그러면은 봐봐요. 얘랑 평행한 게 이렇게 해봐요. 쭉쭉쭉 가면은 여기서 딱 접하는 거 보이세요? 이렇게 여기서 딱 접하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은 얘도 k가 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얘들아. 그렇죠? 얘도 k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k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거잖아.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원점을 지나는 얘를 기울기로 하는 직선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k가 여기서도 하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맥락으로요. 그러면은 이 녀석을 내가 만약에 복사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붙여보세요. 이렇게 붙여넣기 하면은 보세요. 이 녀석과 평행한 녀석이 여기서도 따다다다당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k가 이쯤에서도 하나 존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k는 총 하나, 둘, 셋, 네 개로서 가능하다. 확실한 거는
K가 여기선 0은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총 4개 있는데 하나, 둘, 셋, 0 이렇게 4개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맞나요? 그러니까 디귿은 4개가 맞다. 그래서 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10번입니다. 최고차의 개수가 부호가 서로 다른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겠죠. 3차 다항식 F하고 G가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나 봐요. 아무튼 보자. F를 절대값을 먹인 것은요. 별걸 다 했지. A를 경계로 해서 G라고 하는 3차식을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계산한 거래. 그렇구나.를 만족시킬 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도록 하는 자연수 K를 다 더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요 녀석은 일단은 뭐 간단합니다. 일단은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는 fx의 그래프를 그릴 것이고 저걸 넘겨서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그려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즉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요 K를 적당히 바꿔가면서 교점이 3개가 되도록 조절해 주면서 K를 찾아 나가는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예요? 저 A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fx의 그래프도 딱 찾아야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의외로 쉬운 포인트가 있는데 선생님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면 봐봐요. 어차피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떤 식으로 생기는지는 우리가 알아요. 어차피 3차 함수가 내가 예를 들어서 부호가 다르다라고 했지만 내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얘를 플러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 나중에 내가 플러스라고 가정해서 그러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얘가 양수야. 최고차의 개수가 얘가 플러스야라고 가정해서 쭉 풀어나갔더니 이상해. 그러면은 마이너스겠지. 모순이니까. 그런 거를 미리 이제 생각을 하고 일단은 플러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생기는 개형이겠죠. 맞죠?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x축이 어딘간 있을 거란 말이야. 맞죠? x축하고 3차 함수는 무조건 교점은 하나 이상 존재하니까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럼 만약에 가정을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문제를 구경하는 겁니다. 만약에 x축이 이런 데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음의 부분을 접어 올리자라고 하는 게 지금 절대값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요.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볼록볼록 이렇게 생긴 이 연두색의 그래프가 지금 절대값 fx의 그래프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잡아봐. 절대값 fx의 그래프는 어떤 a라고 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이거 지울게 괜히 헷갈리니까 자 보세요. 그러면 어떤 a라고 하는 경계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의 식과 오른쪽의 식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근데 봐봐요. n쪽의 식도 뭐지? 어차피 3차 함수에다가 뭔가를 뺀 거예요. 결국에는 이게 뭐예요? 다항식이라는 거, 다항식. 다항식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라고 하는 경계에서 g를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차피 g는 3차 함수예요. 그러면 3차 함수에다가 3차씩 더해봤자 뭐 3차가 될 수도 있고 재수 없으면은 뭐 3차 함수가 서로 상쇄되면서 뭐 이렇게 뭐 2차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다항식이 된다는 거죠. 얘들아, 다항식 그래프의 특징이 뭐죠? 그렇죠. 이렇게 부드럽게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이 함수야. 절대값 fx죠. 그런데 어떤 a를 경계로 해서 자른다고 한들 봐보세요. 내가 만약에 a를 이런 데다 한번 잘라볼게요. 그러면은 왼쪽 식의 그래프가 요 위에 거라는 거고 오른쪽 식의 그래프가 요 아래 거라는 건데 어때요? a를 내가 만약에 여기라고 생각한다면 어때요?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생기는 거잖아요. 왼쪽은 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의 그래프는 뾰족한 그래프가 생길 수가 없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a를 어떻게 잡아도 무조건 뾰족한 그래프가 생기기 마련이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a를 여기라고 잡아봐요. 그럼 여기는 뾰족한 게 아니야. 하지만 여기서 뾰족한 그래프가 생기죠. 이렇게 뾰족한 지점이 생기지. 봐봐, a를 만약에 내가 여기로 잡아요. 여기도 뾰족하잖아. 안 되잖아. 여기도 뾰족하는 거 안 되죠. a를 만약에 내가 여기로 잡아. 그러면 여기도 뾰족한 게 생긴단 말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최초의 3차 함수의 개형을 내가 그렸을 때 x축이랑 이렇게 통과통과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면은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생각을 하면은 이 문제가 그래도 좀 이렇게 진행이 될 것이고 이 생각을 못했으면은 좀 진행이 안 되고 계속 더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3차 함수가 예를 들어서 최초에 그냥 3차 함수 절대값을 붙이기 전에 3차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한번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그러면은 절대값은 이렇게 이 부분만 접어서 올려서 이 색깔 바꾸자. 이렇게 이 부분만 접어서 올려서 이렇게 생성이 되는 거예요. 맞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거 지우고요. 그러면은 어떤 A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의 그래프가 뾰족한 그래프가 없어야 돼요. 그럼 A는 필연적으로 어디가 될 수밖에 없을까, 얘들아? 그렇죠.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이게 교점. X축과 만나는 점. 그래야 왼쪽도 그냥 어떤 3차 함수의 일부분으로서 그냥 부드러운 그래프. 그리고 오른쪽도 어떤 뭐 3차가 뭐 왼쪽 오른쪽이 3차가 되는지 아직 모르지 사실. 봐봐요. 왜냐면 3차에서 1차를 빼니까 왼쪽은 3차인데 여기서 3차에서 3차식을 더해주면은 재수 없으면은 뭐 3차항이나 2차항이 사라질 수 있으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다항식은 맞잖아. 그러니까 뾰족한 게 없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A가 되어야 부드러워 되는 거지. 만약에 내가 여기를 A로 잡아주면은 이렇게 뾰족한 포인트가 생기잖아요. 안 되잖아요. 만약에 A를 여기다 잡아도 이렇게 뾰족한 포인트가 생기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된다라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은 이런 건 어떨까요? 이거 다시 한번 이런 건 어떨까요? 만약에 3차식이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그냥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똑같죠. 방금 한 거랑 같은 상황인 거야. 어차피 그래프는 이렇게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 A가 여기 있어야 뾰족한 거 없어요. 뾰족한 거 없어요. 그냥 부드러운 그래프 두 개로 나눠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제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도 괜찮겠죠. 만약에 이렇게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도 괜찮겠지. 이렇게 그렇게 되면 절대값의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돼 버리잖아. 그러면 이제 여기가 A가 되겠죠. 여기가 A가 되어서 여기도 부드러운 그래프, 여기도 부드러운 그래프.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최초의 fx는 그냥 제일 편하게 선생님은 그냥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냥 fx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그렇죠? 여기가 접혀져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되고 접혀져서 올라오는 포인트가 이제 어디예요? 그렇죠? 이 부분만 될 것이고요. 이 부분만 될 것이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다다다다다당 해가지고 x는 a라고 하는 경계가 이렇게 생길 것이고요. 그러면은 접혀져서 맨 처음에 내가 얘를 fx로 가정한 거죠. 그러면은 접혀져서 올라오는 부분은 마이너스 fx의 식을 갖겠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그냥 이 부분이 fx의 식이 되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접혀져서 올라오는 게 a의 왼쪽 부분이니까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fx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요 부분이 마이너스 fx도 괜히 지저분하니까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fx라고 쓸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이 그냥 통째로 그냥 fx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 생각이고요. 그럼 우리는 어차피 fx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럼 fx의 식을 찾아야 되거든. 근데 fx의 식이 지금 g라고 하는 식으로 대체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fx가 지금 이건데, 그죠? g에다가 블라블라를 더하는 게 fx잖아. 그러면은 우리는 이 g를 어떻게 찾아야 될까? g를 찾아야 g에다가 이만큼을 더해가지고 fx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럼 g는 어떻게 찾을까? 그게 이제 두 번째 생각인데 아주 간단하죠. 왜냐면 이 윗식이 마이너스 fx, 아래식이 그냥 fx의 무슨 관계예요? 음수 관계, 마이너스 관계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 윗식에다가 통째로 마이너스 붙인 게 아래식이라는 거야. 그 관계식을 쓰면 바로 g가 잡히겠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물론 그렇게 해도 되고요. 더 나아가서는 서로 부호가 반대야? 그러면은 더하면은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윗식과 아래식을 그대로 더해주시면 0이 된다. 뭐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이런 생각을 거치면은 g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은 여기를 두 개를 더함으로써 한번 g 함수를 구해볼게요. 그러면 두 개를 더해주시면은 2gx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더하면은 자, 위아래를 보니까 3창은 2x 세제곱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창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고 그 다음에 1창은 마사 x 플러스 12x니까 더해주시면은 플러스 8x가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를 더하니까 상수항은 건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그게 0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gx는요 나머지를 싹 다 넘기면서 2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gx의 식이 바로 잡힐 거예요. gx의 식이
그죠? 이쪽 부분이 넘어가면서 2로 나눌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10이 되는 것이 바로 g라는 거야. 보세요. 내가 방금 뭐 했어요? 아까 맨 처음에 가정을 서로 다른 부호가 다르대. 그러면은 누가 플러스이고 누가 마이너스인지 모르겠지만 그죠? 최고차의 부호가 얘를 플러스라고 잡고 생각해 볼게. 나중에 그게 안 되면은 뭐 바꾸지 뭐 라고 생각했더니 g가 다행히 저 마이너스의 부호를 가졌죠. 내가 아까 이걸 플러스로 봤으니까 마이너스 부호니까 된 거야. 더 이상 고민 안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gx가 마이너스의 최고차항의 부호를 갖는 블라블라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나는 어쨌든 g가 중요한 게 아니고 f를 찾아야 돼요. f를 찾아야 f의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이렇게 교점이 3개다라는 생각을 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f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죠? 방금 구한 g에다가 마이너스 2x 세제곱 블라블라블라를 더해주는 게 이제 f니까요. 그대로 이제 이거는 더해주면 되는 거야. 조금 귀찮아도 해내셔야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요만큼을 그대로 더해주시면은 선생님은 미리 좀 해봤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x 세제곱 빨간색으로 쓰자. 여기가 x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7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8x 플러스 16이 됩니다. 이게 이제 fx의 식이에요. 그러면은 반 이상은 한 거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fx의 식을 찾았어요. 그럼 우리의 전략은 뭐예요? 이게 서로 다른 세식은 그러니까 fx는 넘어가서 마이너스 a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그래프 이제 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이 3개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은요. 어차피 k는 지금 변화는 어차피 내가 찾는 거니까 k는 여러 개가 나올 것이니까 일단은 변수로 두는 게 맞는데 a는 찾아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a가 뭐였지 얘들아? 아까 a가 그렇죠. fx의 식을 그렸을 때 x축과 만나는 이 교점이 바로 a였어요. 그러니까 접혀져서 올라오는 부분, 그러니까 통과하는 부분이 바로 a였죠. 그러면은 이 녀석의 그래프를 좀 그려보도록 할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다 보면은 그 통과하는 부분 A의 포인트를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럼 이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그쵸 그래프를 그리는 기본적인 생각은 인수분해가 되면 땡큐잖아. 그런데 쓱 보니까 그렇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인수분해가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7, 마이너스 8 플러스 16이니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인수분해가 그냥 잘 되도록 그 숫자 설계가 잘 되어 있는 거죠. 여기서 설마 인수분해가 되도록 문제를 냈겠죠. 냈겠죠. 자,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0이 되니까요.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갖고요. 뒷부분은 이제 조립제법을 통해서 찾고 하다 보시면은 선생님 미리 좀 계산을 해봤더니 식이 이렇게 좀 예쁘게 정리가 됨을 미리 좀 확인을 해놨거든요. 뭐냐면요. x 마이너스 4의 제곱으로 이렇게 식이 깔끔하게 그려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fx의 그래프를 찾았어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기 마이너스 1이 있고 4가 있고 접하면서 통과하는 상황이었네. 접하면서 통과하는 상황이었구나. 그러니까 맨 처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접하면서 통과하는 상황에서 이렇게 접혀져서 올라오는 이 포인트가 A다. 이런 그래프라는 거였네요. 맞죠? 그러면은 A라고 하는 포인트는 바로 마이너스 1인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요 식이 이제 마이너스 1이니까 그냥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fx의 그래프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k의 제곱은 뭐예요? 그렇죠? k라고 하는 녀석을 그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이렇게 아래로 블록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예쁜 이런 그래프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그래프를 k는 자연수니까 1, 2, 3, 4, 5, 6, 7, 8 이렇게 쭉 이렇게 관찰해 가면서 서로 다른 세 실근 즉 교점이 3개가 되는 그러한 상황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한번 고려해 보는 게 맞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그래프를 자세하게 조금은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자세하게 그리는 게 맞겠죠. 누구의 그래프? 그쵸. 요거의 그래프, fx의 그래프를 좀 자세하게 그려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좀 공간 확보를 위해서요. 옛날 거는 좀 지워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쓱 그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x축도 그리겠습니다. y축도 그리도록 할게요. y축도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과 4가 필요하죠. 마이너스 1을 여기다 찍을게요. 그러면은 여기가 0, 그리고 1, 여기가 2, 그리고 여기가 3, 여기가 4, 좀 이따 쓰겠지만 5, 6, 뭐 7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얘를 조금 더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지우고 왜 이래 이거? 이거 지우고 그 다음에 얘를 좀 이렇게 해서 그래프 자체를 조금
넉넉히 그리기 위해서요. 얘를 좀 이렇게 얘를 좀 땡기 왜 이래 이거 이렇게 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녀석은 어떻게 그려져요? 그렇죠? 일단 기본적으로 보세요. 기본적으로 대충 한번 그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통과주고 이렇게 접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그려보자라는 거야. 그래프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잘 그리는 게 굉장한 도움을 주죠. 이건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극대 포인트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극대 포인트가 바로 여기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이거든요. 이건 아시죠? 너무 많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대 2 내분점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공식수적으로 3분의 어떻게 되죠? 크로스로 곱해지니까 어떻게 되죠? 4 빼기 2니까 3분의 2에서 극대를 갖네요. 3분의 1은 1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에서 최대 극대가 되도록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죠? 그러면은 그래프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절편이 어디입니까? 절편. y절편 0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16이네요. 꽤 큰 값이네요. 16이면은 꽤 올라와야 되니까 뭐 이 정도로 타협할게요. 이 정도로 타협해보자. 그리고 그럼 극대 값은 얼마지? 다해. 극대 값은 얼마예요? 극대 값은 절편보다는 크겠지. 왜냐면은 여기가 이제 극대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극대 값을 집어넣기에는 3분의 1 집어넣는 게 너무 좀 힘드니까 일단 그냥 꽤 큰 값이라고 생각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쵸. 어떻게 돼요? 그래프가 대충 한번 스케치만 해볼게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가다가 여기 0보다 큰 3분의 2에서 극대를 한번 딱 찍고 4에서 접하는 뭐 이런 상황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그걸 한번 예쁘게 그리도록 노력을 한번 해볼게요. 할 수 있겠죠? 화이팅! 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가다가 조금 극대 한번 찍고 4에 망했어. 가다가 극대 한번 찍고 4에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 자, 4에서 이렇게 접하는 겁니다. 이렇게 4에서 구멍을 좀 이렇게 크게 그리자. 이렇게 여기서 극대는 여기 여기 따다다다다다다다 해서 여기가 제일 큰 거. 여기가 제일 큰 거예요. 여기가 제일 큰 거야. 여기 3분 됐어요. 됐어. 자, 여기까지가 이제 fx의 그래프를 선생님이 그려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지만 a가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요. 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fx는 x a가 마이너스 1 넘어가니까 그냥 x 마이너스 k의 제곱이에요. 자 그러면은 x는 자연수만 내가 찾아낼 것이니까요. 1부터 관찰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은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길 거예요. 이렇게 생기지 않겠니? 당연히. 그렇죠. 그럼 우리가 당연히 뭐예요? 대충 스케치해도 이거는 그냥 대충 스케치해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길 것이니까 여기서 근 하나, 교점 하나. 그래서 교점 하나 그리고 저기 오른쪽에 이게 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저기 위에서 이렇게 교점이 생기겠지. 왜요? 얘는 2차의 그 증가량을 갖고 있고 얘는 3차의 증가량을 갖고 있는 거니까 훨씬 얘가 가파르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생님이 그림이 좀 잘리지만 이렇게 쭉쭉쭉 가다 보면은 여기서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3차는 훨씬 더 크게 증가하니까요. 무조건 만나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1에서는 된다라는 거죠. 교점이 3개 됐죠. 그러니까 1은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찾아 나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로 바꿔볼까요? 2로? 사실은 이거는 그냥 평행이동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이제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물론 그림이라는 게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폭을 가질지는 사실은 디테일하게 그릴 수는 지금은 없었지. 하지만 그냥 적당히 느낌만 잡아볼게요. 그러면 이제 K가 2로 왔어요. 이렇게 2로 오면은 여전히 세 점에서 만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하나, 저기 뒤에서 하나. 괜찮죠? 그러니까 2도 내가 찾는 정의역 K 값에 합당합니다. 3까지도 일단 오케이예요. 3까지도 오케이. 그렇죠? 3까지도 분명히 여기서 교점 하나, 그리고 여기서 교점 하나, 저기 뒤에서 교점 하나 이렇게 있으니까 3도 오케이입니다. 자, 그럼 이제 4부터가 이 문제가 좀 어려운 이유죠. 왜냐면은 x 빼기 4의 제곱도 어떻게 돼요? 그렇죠? 여기서 이렇게 접하잖아요. 접하는데 지금 이 그래프 자체가 내가 최대한 뭐 자세히 그리겠다라고 했지만 일단은 비율 자체가 안 맞지 얘들아. 이만큼의 길이가 산데 얘가 16이라는 게 말이 안 되니까 그래프가 좀 찌그러져 있으니까요. 내가 요거 x 빼기 4의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 비율이 안 맞으니까 뭔가 물론 뭐 막 원고지에다가 막 실전에서는 그 그래프 그 여백이 넓으니까 격자에다가 디테일하게 그리면은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겠지만 지금은 일단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x 빼기 4 여기에서는 어떻게 그래프가 정확하게 그려질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지금 굉장히 찌그러져 있는 그래프니까 x 빼기 4의 그게 이제 뭐 이렇게 그려질까? 뭐 이렇게 그려지려나 하면서 이렇게 좀 고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일단 첫 번째 생각은 좀 결과론적이긴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x 빼기 4의 제곱 근데 아까 fx가 이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둘 다 양변에 x 빼기 4의 제곱을 공통 인수로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래프 아까는 이거 뭐 이렇게 대충 그려봤자 무조건 교점이 3개가 눈으로 너무 뻔히 보였으니까 그냥 후딱후딱 넘어갔지만 여기는 x 빼기 4의 제곱과 그러니까 x 더하기 요거하고 이렇게 같다라고 두고 완전히 x 값을 구해버리면 그만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교점의 개수니까 그죠. 그럼 이거는 그냥 안전하게 방정식을 풀어버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x 더하기 1에다가 x 빼기 4의 제곱이 x 빼기 4의 제곱으로 방정식을 풀어봐. 그럼 일단 첫 번째 x가 4라는 건 당연하죠. 실제로도 당연하죠. 왜냐면 어차피 4에서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교점은 맞죠. 그러니까 4가 되면은 0은 0으로서 일단은 맞아. 그럼 4가 아닐 때에는 이게 약분되죠. 그러면 x 플러스 1이 1입니다. x가 0이로구나. 즉 근은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다른 교점 3개가 아니고 교점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4는 땡이야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다라는 거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관찰되는 거예요? x가 0일 때 그래프가 0,16을 지나네. 실제로 그렇죠. x 빼기 4의 제곱에다가 0을 집어넣는 절편은 그쵸 16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렇게 빡 이렇게니까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 하나, 여기서 교점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근데 내가 찾는 거는 세 개의 교점이 있는 상황이니까 4는 탈락이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왜냐면은 x 빼기 4의 제곱인 좀 특수했거든. 왜? 좌변에도 x 빼기 4의 제곱이라는 인수가 있었기 때문에 식으로서 교점의 즉 실근의 개수, 즉 교점의 개수를 너무 명백하게 쉽게 찾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애시당초 그래프를 완전히 예쁘게 그리던가. 아무튼 그렇다. 자, 그러면 4는 오케이고요. 이제는 5부터 또 애매하죠. 5의 어디 갔어? 5의 그래프가 5에서는요 x 빼기 5의 제곱이니까 지금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접할 때 그래프가 좀 명확하게는 지금 내가 못 그렸으니까 이렇게 될지 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될지 어떻게 될지 좀 잘 모르겠어. 뭐 재수 없으면은 여기서 이렇게 접할까 혹시? 접하려나 아니면은 안 접하고 이렇게 통과해서 이렇게 하나 뭐 이렇게 세 개가 되려나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어려워요. 좀 어렵죠. 어려운데 좀 고민을 해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어차피 x 빼기 5의 제곱이라고 하는 그래프 식 자체는 되게 단순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것에 해당하는 요 1, 2, 3, 5, 6, 7 정도의 약간 가이드 점들을 한번 찍어 볼게요. 그리고 그 점들을 지나는 상황에 따라서 그래프를 한번 연출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라는 건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겁니다. 얘들아. 여기 1에서 요 fx의 함수값은 얼마죠, 얘들아? 여기다 1 집어넣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이니까 어떻게 되죠? 2 곱하기 9죠. 그러니까 18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18이에요. 18이니까 꽤 좀 높죠. 이렇게 되게 높고 극대보다는 작겠지만 아무튼 여기가 지금 18이라는 점입니다. 여기가 1,18 여기 18이라고 하는 것은 y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2를 집어넣으면 얼마? 2 여기다 2를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3 곱하기 2 사니까 12죠. 그러니까 2에서는 여기가 다다다다다다다 해가지고 여기가 12예요. 여기가 12. 그다음 3을 집어넣어 볼까요? 왜인지는 좀 이따 구체적으로 알 겁니다. 3을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은 4 곱하기 1이니까 4네요. 여기는 4입니다. 다다다다다 하면 여기가 4예요. 자, 그러면 내가 왜 이걸 썼냐면요. 얘들아, x 빼기 5의 제곱은 x가 1일 때 얼마일까? 1일 때. 1일 때 얼마를 갖죠? 1일 때? 그쵸? 16이죠. 16. 그러니까 이 점을 지난다는 거야. 이거 좀 내가 좀 색깔 별로 표기해 볼게요. 16은 아까 여기는 절편이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점을 지난다는 거예요. 요 점을 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어디 갔어요? 그 2일 때는 여기가 2일 때는 어떻게 돼? 2일 때에는 3, 3은 9죠. 그러니까 또 어디를 지나요? 그렇죠? 요 점을 지난다는 거. 9니까 좀 12보다 밑에 있겠지. 이 점을 지나고요. 그렇죠? 3일 때에는 어떻게 해요? 3일 때에는 어떻게 돼요? 3일 때에는 그렇죠? 2, 4, 4니까 딱 여기를 또 지나네요. 근데 5일 때는 어떻게 돼요? 5일 때에는 그렇죠? 5일 때에는 0이죠. 뭐 5일 때는 당연히 0이잖아. 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서 이렇게 탁 터치하는 그래프인데 이 요 점과 요 점과 요 점을 통과하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따다다다 딱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무슨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그다음에 여기서 하나 보이세요? 이렇게 교점. 그리고 나서 뒤에선 당연히 안 만나겠지. 왜냐면은 3차 함수는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하니까 여기선 당연히 어느 정도 갭이 생기니까 이제 안 만나겠죠. 그러니까 5도 내가 찾는 게 맞아. 이게 된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제일 낫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가면요. 6일 때에도 마찬가지겠죠. 6일 때에도 보세요. 6일 때에는 이제 그래프를 좀 이제 지워 보고요. 얘들아, x 빼기 6의 제곱은 1일 때 어디를 지나요? 1일 때 5, 5, 25니까 엄청나게 큰 값, 여기를 지나네요. 여기 위를 지나요. 그죠? 2일 때에는 2, 2, 4, 16이니까 여기도 여기 위를, 12보다 위를 지나죠. 3일 때에는요. 3, 3은 9니까, 그죠? 여기 4보다 훨씬 위를 지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고민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지나고 6에서 이렇게 접할 거 아니야.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네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좀 그려볼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교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탈락이죠. 그러면은 6에서 이미 교점이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는요. 7을 그러니까 7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 칸 땡기는 거니까 어때요? 여전히 교점이 없을 수밖에, 여기 하나밖에 없을 수밖에 없죠. 계속 하나겠네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6부터는 이제 교점이 3개가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찾는 것은 1, 2, 3, 5 이렇게 네 가지가 되고요. 다 더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5 다 더해 주시면은 10이 되면 이렇게 10이 10이래. 미쳤어. 10이 아니고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는 뭐예요? 그죠? 3 더하기 8이니까 11이 되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10은 뭐 아무튼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이 문제가 어렵다고 느껴졌을 어렵죠. 어려운데 그 이유는 맨 처음에 fx를 구해내는 그 생각이 조금 생소할 수 있었다.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상황 파악만 해주시면 금방 구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최대한 좀 예쁘게 그리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1, 2, 3, 4, 그러니까 f 여기 x 빼기 k의 제곱의 그래프를 그릴 때 1, 2, 3, 4를 관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일 때, 2일 때, 3일 때까지는 당연히 교점이 생긴 게 눈에 쫙 보여요. 근데 4일 때부터는 조금 고민을 해 가면서 풀어내는 것. 그리고 5일 때, 6일 때에도 어떻게 될까를 고민하는 고민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그래프들이 지나는 점들을 가이드 삼아서 그려주면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